기관의 눈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유망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분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그 하나금융투자의 이정기 스몰캡 팀장님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고 스몰캡에서는 1위를 항상 도맡아서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굉장히 어렵게 모셔서 항상 감사드리는데 다음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뭐 말씀 주실 때마다 항상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국내 증시 코스닥도 뭐 하여튼 일주일 동안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조금 반등을 해서 기분이 좋긴 좋은데 중소형주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좀 우리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 최근 뭐 횡보장, 변동성이 큰 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수대로 지수 레인지로 좀 시장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이 중간 정도 될 것 같고요. 즉 아래로 한 3, 40포인트, 위로 한 3, 40포인트. 그럼 뭐 그냥 가운데 얘기하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한 900 초중반에서 1000 초반 이 정도의 레인지로 시장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즉 많은 기대가 안 되는 시장 상황으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분기 실적도 사실은 코스닥 쪽에서 엄청나게 그 어닝 서프라이즈도 많이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그렇게 뭐 상당히 그 두려워할 만한 밸류에이션은 아닌 것 같은데 상단이 1010 정도 되면은 네네. 지금 좀 보수적으로 우리 저 팀장님 보시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십니까? 상단 1010은 말씀하셨던 대로 네네.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은 구간입니다. 네네. 뭐 낮다고 생각을 말씀하셨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 코스닥 지수가 700에서 700 초반 정도였었거든요. 약 50% 정도 상승을 했죠. 이익은 그만큼 증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지금 약 1000포인트가 넘는 코스닥 지수 구간은 역사적 고점 부근인 밸류에이션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좀 1000포인트가 넘어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말씀 좀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먼저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그러면은 약간 박스장 내지는 조종장 뭐 이렇게도 들립니다. 네네. 아주 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불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안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옥석을 가리고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네네. 모멘텀이 좀 살아 있고 네네. 턴어라운드 하고 이렇게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일단은 유망 섹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팀장님? 네네네. 그 이전에 사실 좀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좀 이유들도 설명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좀 납득이 안 가실 것 같아 갖고요. 네네. 수급이 좀 상당히 좀 아하. 보수적인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불편한 상황이고요. 금리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 증시 대비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유럽 증시는 약 60%에서 80%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닥 120% 저점 대비입니다. 지난 네. 3월 달에 코로나 터졌을 때 이후로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저점 대비해서보다 많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좀 불편한 상황으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레임덕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지금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조금 어지럽고 혼탁한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갈 종목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좋은 섹터는 또 좋은 섹터들은 남겨져 있는 것이고 네네네. 우리가 뭐 유망 섹터를 한번 골라볼까요? 네, 종목장세라고 하죠. 이 네네. 와중에서 사실은 지검승부일 것 같습니다. 네네. 좋은 섹터, 좋은 기업들 잘 선별하셔갖고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더 큰 상대적인 수익률, 높은 수익률을 높이실 텐데요. 일단 언택 시대에서 컨택 시대로 변했습니다. 컨택을 필요로 했던 산업에서 큰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 찾으셔야 될 텐데요. 피부 미용이나 덴탈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언택 시대에서는 불편한 의료 산업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피부 미용이나 덴탈 산업에 있는 기업들 실적들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수혜가 처음엔 있어가지고 조금 주가가 올라갔었지만 코로나 초기에는 그 뒤에는 다른 시클리컬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좀 주가 상승이 처져 있었던 건강기능식 회사들 실적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코로나 전국에서 이익이 많이 주가 상승이 별로 없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 회사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지금 소비재 컨택 시대에 아주 딱 맞는 업종으로 저희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요.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면은 소비재 기업들, 의류 또는 신발, 가방 이런 소비재 산업들이 아주 크게 호황을 얻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의류 OEM 회사들, 신발 OEM 회사들, 가방 OEM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좋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핸셋에서 오래간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핸셋 부품주들 네. 관심 있게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피부 미용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피부과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네네. 요새 그 손님들이 얼마나 많냐 그랬더니 상당히 요즘 많아지고 있다 이런 네네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뭐 덴티스나 덴티 모스텀 임플란트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 여의도에서 들리는 그 제이시스 메디칼 아, 맞습니다. 저희 그 탑픽이기도 종목도 합니다. 네네. 예 상당히 좋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역시 팀장님께서 이제 찍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네네. 하반기 그래도 좀 실적도 좋고 그래도 주가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가능한 기업 네네. 뭐 몇 개 소개시켜 주시죠.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네네.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좀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건강기능식을 하고 있는 덴프스라는 브랜드로 저 건강기능식을 하고 있는 HPO라는 새내기 기업입니다. 네. 상장한 지 한 2주밖에 안 되었고요. 네네. 공모가는 22,000원이었었는데 네. 첫날 시장 상황도 안 좋았고 그리고 SKIT의 공모장이 많이 흐르는 바람에 공모가가 높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퍼는 약 12배 정도 수준이고요. 건기식 평균이 약 20배인 걸 감안한다면은 상승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유산균이 이 회사의 캐시카우였었는데요. 비타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고요. 그리고 중국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중국 모멘텀, 포트폴리오 다각화 모멘텀이 회사의 성장성을 견인할 것이고 주가 상승도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을 좀 네. 말씀드릴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또 언급하셨었는데 네네.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미용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이 두각을 나타낸 기업들이 많이 있었죠. 클래시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요. 그런데 이런 그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국한되어 있었었는데 해외에도 지금 나가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이프 장비라는 우리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 영업을 하는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도 상장사 중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은 일본 쪽에 굉장히 비중을 높여가면서 매출액을 굉장히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 그 피부과에 가면 우리 그 이정기 팀장님 피부과 안 가보셨을 거예요. 저는 가봤습니다. 네, 저도 뭐 가보셨습니까? 네, 가끔 갑니다. 네네. 가면은 90%가 다 외산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네. 요즘에는 점점 한국산 장비가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맞습니다.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이 밸류에이션 어떻게 되나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올해 밸류에이션은 한 16배, 7배이고요. 내년은 한 13배까지 낮아지는데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15배, 6배면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에스테틱이라고 일컬어지는 피부 미용 성형기 의료기기 회사들이 약 20배, 25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평균 대비해서는 지금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으로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좋아하시군요. 밸류에이션도 내년엔 좀 낮아질 수 있고 실적 성장이 좀 이룰 수 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좀 의류나 이런 뭐 화장품 관련 주식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기업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은 다 아시다시피 메일 유업 그 관계사였었고요. 지금은 계열 분리를 해가지고 그 따로 지금 이제 메일 유업과는 관련이 없는 회사가 되어 있는데 계열 분리할 당시에 분유 사업을 하는 메일 유업 그리고 제로투세븐은 화장품과 그리고 의류 사업을 갖고 이제 계열 분리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의류 우리 옷 사업은 영유와 의류 사업은 지금 뭐 적자폭이 굉장히 컸었다가 적자폭이 축소되면서 적자폭 축소, 이익 증가에 좀 도움이 된 반면 네. 화장품 사업, 궁중비책 브랜드로 알려진 화장품 사업은 아주 큰 폭의 매출 증가를 일으키면서 또 한편의 이익 증가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추이가 지난해 간신히 흑자 전환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180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에는 약 36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함으로써 이익 증가가 아주 괄목할 만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중국의 산하 정책 폐지와도 사실 연관이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부담스러울까요?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화장품 업종 그리고 중국 익스포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지금의 밸류에이션 10서너 배, 15배는 뭐 아주 넉넉한 밸류에이션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HPO 상당히 밸류에이션도 낮고요.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컬 우리나라 그 피부 미용 기계로서는 해외 수출을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제로투세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하 정책 중국의 폐지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궁중비책 화장품 브랜드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세 종목 소개하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정기 스몰캡 팀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